안녕하세요. 수학학원 원장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네. 이게 저는 평생 이런 행운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는 가위가위보라도 항상 지고 추첨도 안 되고 저한테 가위가위보 지는 사람 진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긴장되는데 오랜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때보다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네,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 주제랑 달리 이제 방학 특강 같은 거 소개해주는 이제 딱딱한 일을 하러 오긴 했는데 제가 이 시기가 되면 아까 이제 되게 벅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안 풀리죠? 네, 웃으시니까 더 긴장되는데요. 사실 날씨 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꼬였어요. 너무 추우시죠 오늘? 네. 사실 왜냐면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는 별명이 날씨 요정이거든요. 장마철에 놀러 가도 제가 바다에 놀러 갈 땐 비가 안 왔어요. 유명한 날씨 요정인데 설명의 날만 잡으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저 예전에 설명했던 첫눈이 내려가지고 오늘은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한파가 몰아치는 거고 새벽에 지진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자꾸 무덤해지는 것 같아. 뭐 그러니 그래도 뭐 식사 예약을 하셨으니까 다 오시겠지? 뭐 이런 기대로 여기 왔던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기가 제일 바빠요. 사실은 이제 수능 끝나고 고3 애들이 수리 논술, 인문 논술 하느라 아침에 오전에 나와 있고요. 인문 논술도 봐줘요. 제가 대학은 문과를 나왔거든요. 인문 논술도 봐주고 어제는 외대보고 모의 면접도 하고 자소서 써주고 이제 인허론하고 되게 바쁜데 근데 이 얘기를 드린 게 뭐 제가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고3까지 아이들이 필요한 거를 이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저는 아까 민철쌤은 이제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자라길 바라지만, 저희 반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주도가 아니라 저의 주도, 타인 주도 학습을 하는 반이라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렇게 훌륭한 학생이 떠나 보내는데, 저는, 이 아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나에게 의존성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거는 이 사람이랑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통 고3 끝까지 같이 가는데, 이런 게 어떤 게 좋냐면, 9to6를 하든 저희 방학 특강을 하든, 이게 베이스 캠프가 되면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영어학원 알아보면 어디 갔다 와. 과학 수업은 뭘 결정하면 돼요? 뭐 자소서는 제가 써줍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애들을 막 고3도 봐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중간고사도 풀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밑에 학년, 중1, 6학년, 뭐 중2 이런 아이들이 티는 안 내요. 풀고 있는 것 같죠. 저희는 이제 가서 앞에 강의하는 게 아니라 틀잖아요. 애들이 고3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 들어보거나 하면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가 중앙고가 제일 많은데 저희 반이 그러니까 중앙고가 제일 많으니까 지금 현 중3이랑 중2 학부모님들 제 상담하면 두 가지로 갈려요. 중앙고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거기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또 저희 반은 이번에 지원자가 중앙고가 제일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학원 자체가 이제 개별 지도로 맞춤형을 한다는 게 어쨌든 아이랑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크고 그걸 가지고 저랑 이제 합이 잘 맞을 때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내신 보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렇게 사족이 길었네요, 그죠? 네, 방학 특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저는 사실 이 방학 특강이 저희가 이렇거든요. 강의식 특강도 있지만 주 5일 동안 월화수목금 특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9to6라고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그래서 같이 하는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처음에 와서 예전에는 1월, 2월 겨울방학 특강하는 동안에 한 5주차 정도 됐을 때 그때 고1인가 하는 여학생이었는데 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티는 안 내는데 어느 날 자기 학원 끝나고 엄마 차에 타더니 하염없이 울더래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를 항상 하고 이때쯤 되면 이것만 하겠다고 연락 오시는 학부모님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이렇게 많이 같이 고생을 하면 아이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난 여름 때 이제 사실은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한 뭐 공부 잘해서 잘 간 얘기만 들려는 게 아니고 RPM이라고 있어요. 쌤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저한테 고2 초반에 왔는데 자기는 항상 RPM을 하나씩 선생님이 다 풀어주지 않으면 못 풀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제가 쌤을 해보는 게 어떠니 고인데 니네 학교에서 시험 보려면 쌤 하고 나서도 가야 될 길이 뭔데? 라고 할 때 나는 그래도 RPM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RPM을 답안지를 항상 다 뽑아달래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자체를 이제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1학기 때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못 보다가 그때 여름방학 때 고2는 보통 9 to 6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설득을 해서 네가 고생을 하고 나도 고생을 하면 나아질 수 있으니 RPM을 그 수투를 다 풀어보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유형별로 제가 거의 다 풀어줬어요. 한 20문제, 저 말 되게 빠르거든요. 20문제 후룩 알려준 가서 풀고 와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고3이 올라가는 직전인데, 이제는 RPM을 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수능 기출이죠. 자기나 이런 거를 풀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하나 이제 된다고 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투자가 일단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까지, 6시까지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동안에,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항상 따뜻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이 옆에서 그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변한다는 게, 변한다고 해서 2학기 때 성적이 확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바뀌었고, 아버님이랑 제가 공동 통화를 하는데, 아이가 가가지고 관리형 독서실 가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게 그냥 단 한마디 제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본인도 좀 고생을 하면서 이게 바뀌는 걸 느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저는 주 5일을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5일을 하는 방법이 5일 내내 똑같은 걸 나가기도 하지만 저는 어머님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두 학원인 것처럼 월수금은 심화를 하고 화목은 선행해서 계획을 저희가 이제 그 방학 로드맵이라고 같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 다만 이제 단점은 9 to 6와 주 5일을 하는 학생들은 집에 가면 되게 당당해져요. 난 공부 좀 했다 이거죠. 그래서 퇴근하고 온 사람처럼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몰래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하던 게 아니라 대놓고 그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도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만이라도 만약에 숙제가 잘 돼 있고 평가가 좋고 잘했으면 조금 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전 잘 그러진 않지만 주중 내내 열심히 하면 주말에 숙제를 다른 선생님들은 줄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끼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개별 수업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얼굴 생긴 거는 되게 되게 둔감한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으로 되게 섬세하고 굉장히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가르쳐 주면서도 이 아이가 알아듣는지 아닌지를 보통 표정이나 말로 판단을 많이 해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잖아요. 저희 반에 이제 중1 아이가 이제 왔었을 때 이제 그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극이과 성향의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말이 아예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잘 안 해요. 알겠어?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눈빛을 봐요. 눈빛이 어느 순간 알았어요. 눈빛이 알면 알았다는 눈빛이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눈빛이 흔들리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어? 다시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근데 남자이다 보니까 이제 글씨도 굉장히 하는데 머리가 되게 좋아요, 수학이.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계속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되게 저는 집요하고 섬세하고 계속 지속적인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이를 계속 아이의 답이 없어도 계속 얘기했어요. 넌 이거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겠니? 뭘 하냐? 이걸 알려주니까 다시 풀어라. 테스트 봤니? 오답했니? 이거를 한 8개월 정도 했거든요. 아이가 제가 지금 사진을 안 찍고 그랬는데 일단 노트 쓰는 게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결국은 실력 정석을 하게 돼서 실력 정석을 잘 풀고 있고요. 더 재밌는 사실은 원래 테스트 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이가. 근데 모르겠어요. 어머님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테스트 잘 보면 핸드폰을 쓰게 해주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제가 쉬는 시간이 끝나고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후다닥 얘가 뭘 숨기는 거예요. 센이었어요. 실력 정석을 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 이름 얘기 할 뻔했네. 누가 왜 센 왜 그걸 보고 있어? 아니 왜냐면 제가 갔다 왔는데 핸드폰을 몰래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 공부도 안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꺼내놓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실력 정석을 나간 애가 제 쉬는 시간 갔다 왔는데 중1이 센 그걸 문제를 풀고 있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후다닥 숨기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을 안 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이제 개스를 해서 추리를 해야 된 거야. 이걸 풀고 싶었던 거야 그랬더니 눈빛이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근데 그게 얘기했어요. 그거 풀고 싶었으면 나한테 숙제를 내주려면 괜찮은데 왜 그거를 숨기고 그래? 네가 만약에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 부족한 것에 덮은다 그러면 난 너무 기뻐서 내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이건 무슨 일일까 도대체. 그리고 나서 제가 언뜻 들어왔어요. 아, 얘가 오늘 메이저 테스트가 직방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오늘 테스트 보는 것 때문에 미리 보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눈빛이 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어느 순간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테스트가 계속 이제 막 13개, 11개 하다가 막 9개, 8개 하다가 요새 계속 15, 15, 15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테스트를 잘 보면 집에서 무슨 보상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 얘기를 드린 게 이 아이도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저랑 이제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런 어쨌든 힘들지만 호흡을 맞춰서 발전을 한 거라 그런 변화를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100명이 도전하면 다 100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희망을 품고 안 되면 되게 때까지 하자라는 게 제 주의라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9to6랑 주 5회를 집중학습을 병행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도움이 되고요. 제가 보니까 중1부터는 가능해요. 9to6 괜찮은 것 같아요. 6학년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반 6학년은 뭐 갑자기 지난 여름방학 때 하겠다고 중반에 하셔가지고 제가 월수금만 하시라고 했어요. 그 월화수목금을 했다가 저랑 같이 이제 어디 뒤집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 성향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항상 그 1, 2월 달에 맞춰서 그 방학 계획을 세워서 해요. 어떤 걸 하자라고 해서 하니까 그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잘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네. 상의를 해서 하기로 했죠, 그죠? 네. 까먹었으니까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방학 특강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자기주도 수업을 하면서 이제 주 5일을 하면서 이제 그 9to6를 하기도 하고요. 강의식 특강이 좀 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새로 진도를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별 맞춤형으로 이제 아이들을 하는 자기주도 학습엔 제일 좋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잖아요.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강의식으로 그 방학 때 특강도 해보고 제가 현재 지금 고2 올라가는 학생들 지금 현 고2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식이랑 자기주도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수학 강사로서 느끼는 강의식과 자기주도를 얘기할 때 강의식이 가장 효율적인 거는 강의식이 자기주도보다 조금 효율적인 거는 처음 배우는 진도 있잖아요. 처음 배우는 진도 나갈 때랑 그 다음에 고3 같은 킬러 문제 푸는 그 특강. 이 두 개는 강의식이랑 자기주도가 병행이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그 말고 나머지 기타 본인들이 풀고 하는 거는 자기주도가 더 좋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마다 진도 나가는 이제 특강을 개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3, 고2 강의를 섞어서 하게 된 이유도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되게 오래되셨거든요. 예전부터. 오래되셔서 이제 자기주도 수학이랑 특강들도 오래 하셨잖아요. 이 자기주도 수학에서 개별 진도를 하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강의를 하더라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세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면 강의식을 해서 10명이 앉아있으면 보통은 이제 제일 잘하는 애랑 앞부분 애들 진도를 맞춰서 나가고 나머지는 사실은 숙제 내주고 약간 좀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인데 저희는 사실 그걸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따로 나와서 뭔가를 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같이 끌고 가려는 거고, 지금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첫 진도 나가거나 그 학생들에 맞춤 이제 강의를 이번에 개설하게 됐어요.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저희 그 방학 특강이 1월 10일인가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12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이유가 이 반 자체 이제 그 박미 부원장님 반 자체에서 순회 중이가 제일 많아서 순회 중이 애들 대상으로 이제 고등수학하는 강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회 중이가 이번에 시험 일찍 보고 어쨌든 그 무슨 강당 공산지 때문에 방학이 일찍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시작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다른 학교라서 이때 시작을 못 한다면 아까 박미 부원장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주도 수학으로 이 부분을 메꾸고 이렇게 합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는데 여기는 방학 내내 고등 상하 아니라 상 하나만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 알려주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 같은 경우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오고 그래도 방학은 3-1보다는 고등 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하나 아마 모르면 끝까지 붙잡고 알려주실 분이거든요. 굉장히 차분하게.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적합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이가 좀 열심히
열심히 하면 고등수학을 다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제 그냥 그 밝고 명랑한 아이라면 그 기말 지금 이제 끝났잖아요. 기말 끝났으니까 지금 3-1을 나가더라도 12월 요 나가기 전까지 3-1을 최대한도로 나가고 나면 요걸 들으면서 자기주도로 아마 심화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관련돼서는 상담을 요청하시면 아마 박미희 부원장님 직접 해주실 거예요. 요거는 월수금 3번 하고 고등수학 처음 나가서 제일 쉬운 교재인 개념원리로 차근차근 나가는 수업이고요. 중간에 이제 화목 같은 경우는 따로 와서 자기주도로 복습을 시키겠다고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설명 많이 하러 왔으니까 떨지 않고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의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 같지만 이거는 1, 2월 달에 고등상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차분하게 고등 수학 상만 좀 굉장히 천천히 나간다는 생각이 하는 게 아니고 1월, 2월 동안에 고등 수학 상하 전체 범위 있잖아요. 거기를 교재도 기본 정석이랑 센에서 월화수목금 매일 빡세게 나가는 반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매일 와서 하면서 정석하면 센 거의 이틀에 한 3일에 한 센 2단원 정도씩은 계속 풀면서 정석도 다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방학 때 마음 먹고 나는 고등수학을 이제 한 번 정도 고등수학을 개념을 들었는데 문제풀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처음 듣더라도 좀 빡세게 하려는 학생 해서 이제 상하를 마음 먹고 한번 끝내자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이고, 황빈 선생님이 이제 되게 특이하신데 쉬는 시간 되면 본인 대학 수학을 계속 풀 정도로 수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 좀 특이하죠? 저는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는데 저는 먹방을 보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제 수학 매니아 수학 좋아하시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아이들이 또 거기에 뭔가 매료돼서 꽂혀가지고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잘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상하를 빡세게 5일 동안 하는 수업으로서 화제가 되고 있나요?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부터 아까 그 강의 빼고는 다 저희 1월 10일 방학특강 할 때 시작합니다. 저희 방학특강을 하면 아침 9시부터 수업하거든요. 9시, 11시, 2시, 4시, 6시, 8시 이렇게 수업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시, 4시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빡세요. 이제 이거 하면 그날 와서 수학 이거 듣고 나서 복습해서 숙제 다 하면 하루에 수학을 최소한 한 5-6시간 이상 계속 꾸준히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학까지 끝내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쪽 반에는 지금 중2 학부모님들까지 계시거든요. 저쪽 반에 계시긴 한데 이거는 낙중대 빡센 학교 갈 학생들을 위한 시험 대비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김찬엽 부원장님 반에 이제 굉장히 잘하는 중3이 한 10명 정도 있어서 그 아이들과 같이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거기서 다 듣지는 않고 이제 시험 대비할 애들이 볼 텐데 요새 분당 고등학교에서 가장 학교에서 기출로 많이 나오는 건 자히스토리에 있는 전공연합 기출이랑 고난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거에 가장 어려운 거랑 기출도 낙생 중앙 대진 아마 돌아가면서 푸는 강의가 될 거고요. 현 중3 중에서 조금 빡센 학교 가거나 아니면 고등 수학 1학기 준비 좀 빡세게 할 학생들이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가 있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이거는 김찬엽 부원장님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기 고3 혹시 있으신가요? 예비 고3? 없으시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3 예비 고1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발표하셨던 정민철 쌤이 하시는 수업이고요. 이거는 강의식이랑 자기주도 섞어서 하는 수업이고 이거는 방학만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방학 때 이미 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지금 방학 때 이걸 준비해서 나가면 내년에 가서는 내신 대비하고 시험 보고 내신 대비하고 시험 보고 하는 고1 그냥 강의 플러스 자기주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미 고등 상하하고 수원도 좀 어느 정도 다시 개념은 들은 걸로 아는데 정철쌤이 이때 시작할 때 방학부터 시작할 때 수원 진도를 새로 나가서 수원을 처음 듣더라도 하도록 수원은 처음부터 진도를 나갈 것이며 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센을 한 3번 정도 반복시키고 기출문제 풀어서 어쨌든 내년에 가서 내신 준비하는 기반을 방학 때 이제 닦고 나가서 그때 내신 준비할 때 심화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강의 수업이고요. 요거는 만약 관심 있으시면 따로 학원에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2 있으신가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네. 제가 수업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에 내신을 하거나 심화를 하는 거는 강의랑 섞어서 하는 게 괜찮아서 고1 수업하고 제가 고2, 고3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수업이 있다는 일환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방학 때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가서 내신 준비 계속 1년 동안 가는 고3까지 이어지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에 고2 저 이어지는 건 이제 고3 강의로 이어지고 요거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제 수업이니까 따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학 때 시간이 많이 됐죠?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시간에 대한 시간의 압박이 좀 있긴 하네요. 네. 제가 좀 말이 많아서 네. 이 개별 맞춤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2달이 길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전략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한 적은 있거든요. 9 to 6 1월만 해라. 제발. 한 번만 해줘. 1월만. 그리고 1월이 다가올 때쯤 얘기했어요. 이왕 한 김에 2월까지 한 번만 해주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했어요. 올해 그 아이가 설득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속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설득을 하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해봐서 힘든데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결과가 달라지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설득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로드맵을 작성을 해요. 이건 이제 여름방학 때 건데 1월, 2월이면 이제 어쨌든 과정별로 뭐 심화하는 게 있고 진도 나가는 게 있죠. 이런 로드맵을 학생들과 아니면 학부모님과 상의해서 이제 어떤 걸 나갈지 해서 정하고요. 큰 디테일에서 정하고 그 디테일한 거를 이렇게 매 주에 하루에 하나씩 정합니다. 하루에 이게 하나예요. 주 5일이면 2주차에 5개죠, 그죠? 뭐 지수로그가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푸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학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실제 그 수행 여부는 매주 주말에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게 완성된 거고요. 빨간 게 안 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방학 내내 요때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요 마지막 부분은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관리를 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을 중간중간에 변경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심화를 하는데 이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책이 변경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걸 하기도 하고 그게 개별 맞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로드맵을 작성했을 때 참 좋았던 점은 항상 저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이번 방학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도 저는 이걸 다 어머님들 보내드리는데 뽑아서 애들한테 다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좀 학년이 어리잖아요. 고2, 고3 정도 되면 이거 뽑아줘봤자 이렇게 당연히 그날 버리겠죠. 그렇지만 중초반이나 이제 중1, 2 뭐 초등학생들은 있잖아요. 뭔가 문서화돼서 이렇게 딱 주면 꼭 이걸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가 지금 이렇게 넘겨봐요. 가끔 항의하는 데도 있어요. 너무 선생님이 빡세게 짜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제 저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표를 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항상 짜서 하고 있고요.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 1, 2를 다 로드맵을 짜거든요. 여기는 중상학부모 있으신가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지금 짜서 다음 주부터 이제 아마 나갈 거고요. 순회 중위가 시험이 일찍 끝난 관계로 순회 중위도 같이 로드맵을 12, 1, 2를 같이 짤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드맵은 그렇고 9 to 6도 이런 이제 계획표를 세우는데 어쨌든 주 5회 수업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데 뭐 고2나 고3 같은 경우 주 5회가 오기 힘들면 양해를 구해서 주 3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면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 사정이 이렇다라고 하면 감안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감안해드리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지난 학기부터는 9 to 6를 좀 변경해서 일단 그날 온 거 수학 숙제 수학 숙제를 다 한 거를 담임 선생님이 사인을 다 받고 나서 다른 공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날 숙제한 거, 그날 수업한 거, 테스트 본 거, 오답한 거, 그날 숙제 다 끝내고 나서 사인을 저한테 받고 가야 다른 과목을 펼칠 수 있거든요. 다른 과목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일단 저희는 어쨌든 그래서 수학을 좀 방학 때 많이 시키는 게 목표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요 책상을 여기로 옮겨놨어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뭔가 더 딴짓을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점점 더 애들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9 to 6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오늘 특강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저희 학원의 뭐 자기주도 수학이나 이런 거는 뭐 아까 자세하게는 안 드렸지만 얘기를 드렸고, 그거는 끝나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희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학원에 대한 얘기를 다
거기 안내문이 다 있으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5년 전에 수업하던 모습인데,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게 저 한 7년인가 8년 전이에요. 네. 저 때가 더 찌들어 보이죠? 네. 테스트 좋아해서 테스트 계속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계속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어릴 때일수록 테스트를 보는 걸 습관화시키면 자기들이 알아서 제가 얘기 안 해도 가서 테스트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일수록 어린 학생들은 그냥 테스트 보라면 그런 줄 알아요. 이 선생님이 보라 그랬으니까 봐야지.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으니까 테스트를 꼭 저희 보내주시면 당연히 테스트 계속 보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이 테스트, 요게 테스트실이죠. 이렇게 해서 첨삭 조교가 지나다니면서 이제 감독을 하고요. 그 번호 다 써 있잖아요. 그 번호, 그 조교가 한 15분마다 일어나서 자리에 있는지 다 감시하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저희 찾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도망다니는 학생들이 있어 제가 그 CCTV 돌려서 찾으러 다녔는데, 요새 아이들이 되게 나약하고 되게 착한가 봐요. 일단 안 나가요. 놀아도 여기서 놀고, 그래서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쭉 넘기고 나머지는 저 있는 거라, 내신 대비랑 다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네. 그거는 제가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냥 광고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학 테스트 신청해 주시면,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 드릴 예정이고, 제가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저희 부원장님들이, 입학 상담을 해 주실 텐데,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라던가,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학교 지원하고 싶다던가, 공부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실껏 상의를 드리니까, 그 입학 테스트는 아까 못 내신 분 있으면 쓰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려서, 날짜를 잡도록 하고요. 요거는, 12월 14일 날 이제 그 박민희 부원장님이 그 반에 50점이 오른 학생이 있어서 어쨌든 수능까지 바라보는 중등 자체를 만약에 수능까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준비했으니 관심 있으시면 오늘 나가면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그 밴드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설명회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건데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출신이 의대나 서울대 간 학생들이 와가지고 동기부여 강연을 하거든요. 이거 토요일 날 하면 학생들 여기 와서 듣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나이 차 별로 안 나는 저희 학원 출신이 서울대나 의대 간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확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학생이 아까 저기 서 있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예비 고1 모의평가 3월 통합 2등한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중앙고를 갔다가 이과였는데 마지막에 문과로 바꿔서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혹시 미미민우라고 아세요? 유튜브? 네, 미미민우 아시죠? 애들 많이 보잖아요. 미미민우 분당 왔던 거 아시죠? 제가 출연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나이가 저는 출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왔던 학생이에요. 그때 마지막에 풀었던 서울대 경영 갔던 여자 학생인데 누군지 아시나요? 네, 그 학생이 와서 이제 토요일 날 얘기를 할 거고 자기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해서 서울대 가게 된 얘기를 할 거라 학생들 이제 여기 와서 많이 듣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1, 2,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의식이랑 자기주도 섞어서 하는 강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세한 거는 정민철 쌤이랑 저랑 둘이서 이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경월방학 때 시작하는 거를 하게끔 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설명회는 많이 참석해 주시고 네. 아이스크림 새로 들어와. 네. 네. 끝나고, 저희 이제 끝나면, 반별 간담회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비재원생 학부모님께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여기 남아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각 반 담임 선생님이 있으시면, 어디가 있지? 저는 없군요. 2강의실에, 저쪽 알파관 2강의실에 박미 부원장님 계시고, 거기 3강의실에 정민철 선생님 계시고, 4강의실에 박상민 선생님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 여기에 5강의실에는 김찬엽 부원장님, 6강의실에 이미로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 계시니까 가서 각 반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간담회나 질문 있으시면 거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반 학부모님은 여기 남아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